지난 한 주 동안 이 잔치국수 먹을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이 최강욱 선고가 됐어요.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3년 8개월 만에 이 선고가 됐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법전에 나오죠. 지연된 예.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근데 사법농단을 누가 했어? 김명수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야바우예요. 그거 엿장수 판사. 아니 이거 최강욱의 것 같은 경우 그 김밀이라고 예. 해갖고 몇 년을 뭉개더만 네. 재판해라 하니까 1년간 휴직 내고 어디로 톡 뛰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법부로 있으니까 제가 AI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네. 정말로 수도사처럼 열심히 하는 판사분들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계시죠. 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보면은 같은 법조인이라면은 정말로 비분 관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거 그래 좋은 거 있어. 황운하도 뭐 한 5년 받았죠? 네네. 아직 확정은 안 윤미향도 됐어요. 작살났죠?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판사도 마찬가지고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 혈세로 월급 받지 않습니까? 근데 3년 8개월이나 이 사람한테 월급을 줬잖아요. 이거는 네. 정말로 바로 잡아야지. 네. 이런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전에 얘기했잖아요. 헌법 제27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안 하니까 네. 엉뚱한 세비 3년 판결 동안 냈잖아요. 세금 내는 국민은 무슨 죄냐고요. 그러니까요. 재판부 땜시 김명수 땜시. 어찌됐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의원직이 이제 박탈이 됐고 지금 뭐 그 다음 순번이 의원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 윤미향, 김의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거는 거의 근데 최강욱 매기는 발언이 아닌가. 배지가 고추장스러워. 최강욱이가 배지를 뜯기니까 네. 국회의원 배지 거추장스러워했다는 게 자기들이 무슨 지사나 열산 줄 알아. 그러니까요. 아니 네. 김의겸이가 얘가 흑석서생이라 그래가지고 네. 공관에서 재택현자 아니에요. 네. 이런 자가 뭐 무슨 청담동에서 뭐 대통령이 동백 아가씨를 네. 불렀느니 뭐니 정말 또 이것도 잡놈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니 개그 프로들이 다 망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더 웃기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나는 뭐 잡놈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국회의원이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뭐냐면은 최강욱이가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대. 그러면 김의겸이 당신도 네.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과감히 던져봐요. 그런 용기는 없죠. 자기들은 배지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것을 애둘러 말한 모양인데 네. 정말로 배지에 연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미향도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아니, 이게 2심에서 이게 오히려 올라갔어요. 저 네. TF 동의안 네. 부결에 한 표 해줄 네. 최강욱이 어디 가보니까 네. 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흑석서생의 헛소리예요. 이게 그걸 뭐냐? 네. 몽중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저런 것들을 국회의원이라고 참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국민들이 네. 너무나 가엾지 않나요? 네. 근데 정말 이게 의원직이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게 확정이 되니까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아니, 만족은 아직도 국회의원 해야죠. 지금 빠지가 안 날아갔는데 네. 그때 그 이용순 같던 그 위안부 할머니가 예. 분노에 차서 예. 자기들을 그 만두 위에 고명으로 해서 그쵸. 자기들을 활용해 먹었다. 네. 어깨 뭐니 그 거지 콧구멍에 콩나물 빼먹으면 되느냐? 네. 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700만 원에서 2심에서 오히려 8천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또 상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윤미향. 아니 네. 한쪽은 부패고 그 남편은 저 남편하고 신우이는 간첩단 사건 혐의, 연루됐고 예. 그 윤미향이 보좌관은 또 국가보안법 위반했고 예, 이게 그쵸. 전부 그냥 근데 본인도 지금 일본에 거기 좀 갔다 왔잖아요. 어 조총련 행사에 갔다 왔잖아요. 본인도 약간 의심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대체 이것을 누가 공천해 줬습니까?
누가 공천했어요? 문재인 아니에요. 저는 이 대한민국 정치가 점점 상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웃기는 정치판이 됐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네. 유튜브를 보니까 그 윤미향이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욕이 아니고 네. 도 그다음 통 이응에 네. 도동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이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동쪽에 있는 도사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도동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도둑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도동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노조 앞으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고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18일에. 자, 철도 얘기하기 전에 이 김재현부터. 전에 김재현이 불법 후원금 받은 혐의로 이제 그 기사가 났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고소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1,000만 원을 받았다 해서 불구속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을 네.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 네. 노가다 인생 그래서 건설 노동자 열심히 네. 일하시는 분이고 네네.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 얼마나 고생 많아요. 나는 네. 이런 분들을 존중해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일부 어떤 지도부들이 네. 어떻게 했냐 진보형 얘뿐만 아니고 네. 그 뭐지 일 안 하고 네. 어깨 그 이런 그 가진 거 없고 좀 덜 배우고 이런 사람이 노동 현장에서 고생했는데 여기 가가지고 네. 무슨 일 안 하면서 팀장이니 뭐니 해서 상납급 받고 이게 투쟁으로 내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인격증 있는데 예. 누가 있어 서림이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서림 같은 부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 건설협회에서 내한테 제보가 왔어요. 예. 무슨 제보냐 하면은 건설노조가 돈이 많은데 네. 그 돈이 자꾸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수사 좀 해달라고 네. 저한테 공식적으로 제보가 왔어요. 그런데 도람에 있는 건설 이 사용자 연합회에서 네. 보면은 이 노조가 생기는 곳을 보면은 다 이 돈이 많은 현장들만 노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건설도 그렇고 이 화물연대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택배 예, 택배도 그렇고. 근데 그만큼 건설 노조가 이 자금력 부분에서 정말 뛰어나다, 엄청나다 하는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네. 건설 연합회에서 돈이 어디로 새나간다 네. 이것이 이거예요. 뭐냐면 김재현 이런 데다가 불법 후원금 주고 모르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건설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어떤 건설공들은 네.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1,000만 원이라고 지금 나오긴 했지만 이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윤미향이가 예. 1,500만 원인데 8천만 원 뿌렸잖아요. 수사해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 김재현 이 사람이 그 뭐 통합진보당 때 뭐 대표 비슷한 거 한 사람 대표는 아니고 뭐 했던 사람 아니에요? 초반에 대표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노동조합 현장 가서 삥 뜯고 있구만. 네. 그리고 김재현 저분도 아마 통합진보당 출신일 거예요. 그래놓고 네. 뭐냐면 부당한 정치 투쟁이라는데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뭐냐 네. 노동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배운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림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네. 누구냐 네. 인격정 부류에 속해 있던 네. 서림이에요. 자기 동네 지식인 그룹에서는 네. 함량 미달이어 가지고 행세를 못하니까 네. 그냥 학력 없는 동네 와가지고 뭘 얘기하는 이런 부류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여튼 네. 미안하지만 자기 동네 가서 노세요. 왜 너무 동네 와서 그러냐고요. 네.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업을 했는데 자꾸 민영화를 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면서 파업을 했거든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민영화 도대체 뭔 말이냐, 실체 없는 민영화 주장이다. 이 철도 파업은 명분이 없는 파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민영화를 얘기한 적 없는데 민영화 없애라고 파업하니까 네. 도대체 이게 뭐예요? 뭔 말인지. 이런 투쟁은 또 정의를 내려줘야죠. 네. 속 시원하게. 뭡니까? 유령 투쟁. 네. 이게 뭐냐면 귀신을 없애달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것을 원희룡이가 아니 없는 걸 어떻게 네. 귀신 봤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투쟁이에요. 아니 민영화를 주장도 안 하고 네. 얘기도 안 했는데 네. 민영화 없애라고 파업하니까 원희룡이는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보다 유령 투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이동하면서 지하철을 이용을 했거든요. 1호선을 탔는데 너무 사람이 타는 도중인데 문을 계속 닫더라고요. 사람이 계속 끼었어요. 사고 날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아무리 지금 일하기 싫어도 그렇지.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네. 지하철 노조에 네. 사장과 전 사장을 네. 고발해서 서울경찰청에 그 뭐냐면은 네. 그 전임자 임금 문제 이거 네. 배임과 네. 부당노동의 구제 철도 노조 네. 제가 또 고발할 예정입니다. 어떤 거냐? 네. 민주노총에서 네. 노조법 노란봉투부 2, 3조를 개정해라. 여기에 뭐냐면 이런 철도 노조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노조법 파업에 1번 네. 노동조합 활동이라 그래요. 노조 쟁의는 노사 간의 의견에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의견의 불일치라는 게 이 정의인데 노조 활동으로 이렇게 법을 바꾸면 윤석열 퇴진, 한미동맹 해체 네. 이런 경우를 노조 활동을 하면은 이런 걸 가지고 파업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철도 노조는 사용자가 들어줄 수 없는 이런 걸 가지고 파업을 했어요. 민영화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네네. 이렇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애시당초 성립할 수 없는 걸로 파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불법 파업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배 회피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러면 전체가 불법 파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소발하고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해야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철도라든가 국토부 원희룡 장관 잘 들으세요. 이번에는 철도 노조는 명백하게 목적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에요. 파업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뭔가 있냐? 수년간 9일에 한 번꼴로 태업을 했어요. 예. 태업도 쟁의 행위예요. 네. 조정 열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태업은 쟁의 행위가 아닌 줄 알아요. 발본세곤해야 됩니다. 철도 노사가 짬짬이로 한 것은 국토부에서 발본세곤해 주세요. 추석 때 파업을 할지언정 네. 올바른 것을 멈추지 말아 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또 이제 철도를 이용할 일이 있었거든요. 네.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 피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갑자기 열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약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열차가 없어지니까 그 열차를 예약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다시 또 예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철도를 거예요. 고발하려고 하는 거는 네. 철도를 얼마나 사람들이 힘내면 결혼식까지가 늦어버려 가지고 네, 천안까지 맞습니다. 택시 타고 가서 네. 얼마가 들었다 바이야 만나러 가서 늦었다 이런 경우를 네. 누가 보상해 주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로 철밥통의 파업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국민들이 봅니다. 너무나 많은 네. 피해를 입었어요. 이것을 가만 놔주면 이것이 정의입니까? 정의가 아니죠. 아닙니다. 이 국민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정말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폭력적인 시위까지 했어요. 연막탄 도대체 어디서 삽니까? 아니 저번에 민노총도 그렇고 이렇게 시위를 할 때 연막탄을 사용을 해요. 참으로 이렇게 폭력 네. 행위를 하는 이런 이 시위 네. 이것은 정말로 노동 악습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래서 이번에 철도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시민이 고발해서 네. 손해배상 청구를 저는 노조에 네. 해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맞습니다. 제가 옛날 철도 상하차 분리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요. 네. 저는 또 국토교통부 제가 가서 했잖아요. 네네. 상하차 분리라는 게 뭐냐면은 철도로 운송은 운송대로 하고 예. 철도를 건설하고 이런 것은 운송회사에서 할 수 없다는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또 KTX와 SRT 이것도 제가 네. 또 작업을 했었죠. 그 뭐냐면 이걸 또 SRT와 KTX를 분리를 시키니까 네네. SRT가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더 좋은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SRT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은 철도는 뭐냐? 독점을 해보니까 차이가 나. 네. 그러니까 철도는 어떻게 해요? 이걸 다시 합치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영부영 하는 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 결론이 뭐예요? 철도야말로 민영화가 답이다.
왜냐? 그걸 서비스하는 사람이 주인이지. 그렇죠. 왜 철도가 주인입니까? 네. 근데 확실히 SRT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저는 쓰기가, 예. 민영화가 답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철도 민영화 해야 됩니다. 철도가 파업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싸워 주세요. 철도 민영화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요새 민영화도 아닌데 민영화하면서 파업을 하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번에 철도 파업 저렇게 불법 파업을 계기로 해서 철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바꿔가지고 구조개혁하고 민영화해야 됩니다. 민영화 해주세요.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저렴한 철도를 이용하고 싶어요. 네. 그 이렇게 보면은 그 파업하는 동안 안내 방송조차 안 했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무슨 역인지 저희 다 꺼져 있어요. 몰라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 서울역인지 뭐 시청역인지 모르는 겁니다. 저렇게. 저거는 네. 정말로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예요. 정말 화나죠. 저런 거 보면은. 그리고 또 저래놓고 뭐만 하면 안전한다. 저거 봐요. 이거는 예전에 파업했을 때 한 건데. 군인들에게 경고한다. 기관사의 휴양광을 이게 네. 군인들은요 정말로 청춘을 바쳐서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하고 네.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철밥통이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봉사하러 왔는데 쉬지도 못하게. 저 사람들의 평균 임금을 제가 또 확인했죠.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철도에서는 9,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예. 저러면서 철밥법 내에서 노동자들의 상위 1%인 철도 노동자들이 저렇게 군인들을 폄하하고 네. 국민들을 골탕 먹이고 네. 여러분들이 과연 공공기관을 운영할 자격 있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민영화해야 됩니다. 저게 뭡니까? 군인들이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기관사의 운영공간을 빼앗지 말고 야영해라. 저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기업에 근무하는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근무해야 될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도 얘기하죠. 철도 종사자, 철도 레일 가는데 기관사 봉급 왜 많이 이렇게 필요했느냐? 네. 아무나 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싹 자동화. 근로자 평균 임금 줘서 네. 월 300만 원만 줘로 일을 할 사람이 쇠골 셌다.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철도 종사자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아니 그냥 군인들이 짐승이에요? 야영에게? 군인들의 개 돼지가 아니에요. 군인들도 기숙사 내에서 내무반 내에서 따뜻한 데서 잠을 잘 권리가 있죠. 그렇죠. 군인들이 개입니까? 왜 밖에서 자라 그래요? 그것이 철도 여러분들은 봉급 많이 받아가면서 군인들을 저렇게 멸시하면 됩니까? 그럼 거꾸로 철도 기관사 300만 원짜리로 고용하면요 할 사람 줄 서요. 그게 아니요. 기술입니까? 그냥 저는 다 자동화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에 얼마나 저도 기술이 좋은데. 기관사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열받아서 한 거고 네. 나는 기관사 대우해 줘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자기들의 이렇게 어용구 한 점은 얘기하지 않냐고 네. 군인들을 휴양공간 뺏지 말고 야영해라.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인간도 아니니까 개니까 개처럼 밖에서 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기들은 봉급 많이 받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열받네. 네, 그래서 그 철도 노조에서 또 주장하는 게 있어요.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 38조 개정안 폐기돼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38조고 나발이고 예. 민영화 해야 돼요. 뭐냐면은 SRT하고 KTX 분할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지하철도 그 민영화된 역이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혹시? 네. 9호선과 신분당선이에요. 그거 타보면 의리의리하잖아요. 제일 꾸진 지하철이 그 1호선 KTX예요. 예. 1호선은 뭐냐면은 KTX하고 지하철이 동시에 운영했는데 코레일 요 철도 노조 있는 건 열차도 꾸졌어요. 그리고 맨날 뭘 붙여 뭐지 안전이 어떻고 해서 창문에다가 뭘 덕지덕지 붙여놔. 이렇게 밖에 네. 그때 밖에 내다도 못 보게 돼 있어.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기관입니까? 그래놓고 철도 산업발전 네. 이걸 주장할 염치가 있습니까? 노조 논리는 네. 누가 뭐래도 우리 철밥통을 유지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런 철밥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SRT와 KT를 합쳐가지고 근수를 많이 나가게 힘이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철도나 국토부하고 교섭할 때 우리가 항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철도기본법 38조 개정의 내용이에요. 네. 요번에 만약에 SRT와 KTX 규정을 분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둘이 합쳐져서 파업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철도를 또 다 분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수도권 전철 분리하고 네. 화물열차 분리하고 KTX 분리하고 SRT 분리하고 새마을호 분리하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민영화를 하면은 손해를 보면서 운영하는 공항철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지선들이 있어요. 네. 이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하죠. KTX 같은 데 분리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여기에 나온 이익 같은 경우를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지선들 운영하는 데 있어요. 그 철도 교통복지의 사각지역 이런 데는 얘기해주고 철도로 안 되면 뭘 하면 됩니까? 승용차 많고 우리나라 도로 좋잖아요. 대안 수단을 마련해서 그 교통 약자에 대해서 대체 교통 수단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철도로 가기 힘든 구간까지 철도로 해서 가야 된다. 이것은요 쌍팔년도 해결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내 말이 맞지 않아요? 네네. 왜 반드시 철도로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합리화해야 돼서 저런 노조 말대로 철도 복지를 위해서 산골도 뭐 이렇게 국민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철도가 가야 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공으로 해야 되지 민영화하면은 그런 산골에 철도를 없애서 도시로만 집중돼서 그런 사람이 피해본다. 이런 논리예요. 그 논리는 허구입니다. 궤변입니다. 아니 철도 말고 예를 들어서 쌀 없으면 밀가루도 있고 그러잖아요. 고기도 있잖아요. 네네. 철도 없으면 뭐가 있으면 됩니까? 교통 좋고 드론 좋고 택시 좋고 다 있어요. 왜 이래서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도기본법 38조는 네. 정말로 철도는 현대화돼야 됩니다. 네. 제가 철도에 대해서 보기보다 전문가입니다. 이런 것은 궤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철도 노조가 굉장히 좀 크다고 해요. 그런데 아. 이번에 뭐 선거가 있는데 위원장 후보가 0명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0명일 수가 있죠? 누가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자격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네. 강성 노조의 네. 퇴락 신호고 네. 이제 이거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많이 지쳐 있어요. 요번에 철도 파업은 예. 왜 2차 파업을 못 하는지 아세요? 왜 못합니까? 동력이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철도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예. 요번에 파업 참가자들이 여기 피켓 들고 있는 사람이 카메라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네네. 사실상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동참을 안 하는 거죠. 예, 예. 저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명분이 없는 파업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하기 싫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많이가 없어진 데가 뭐냐, 이런 강성 노조의 쇠락 신호 이런 경우가 네.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투표로 뽑는 게 반드시 민주만 아니에요. 네네. 특히 그 교육감 이런 것도 뽑을 필요도 없는데 하잖아요. 그쵸. 어디가 없어지냐? 내가 옛날 아파트 저기서 살아보니까 아파트 동대표가 서로 안 할라 그래. 내가 미쳤냐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동대표 하면은 좀 뭐 선물도 좀 받고 네. 대우도 좀 받았는데 요새 그걸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뭐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분여회도 네.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분여회는 공식 기관이 아니니까. 네. 요번에 철도 노조 같은 데가 네. 왜 이 잘못하면은 맨날 조합원의 압박 때문에 그 감옥 가기 딱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반드시 철도 정도면은 노조가 아니어도 네네. 자기들의 애로사항, 민원, 고충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수단이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돼서 반드시 노조만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대체 수단이 많다.
프랑스 대혁명 때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러니까 어떤 왕비께서 야, 빵 말고 고기도 있고 비스켓도 있는데 니기는 왜 빵만 달라 그러냐. 그게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얘기잖아요. 네. 요새는 아까 교통도 그렇고 대체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강성노조 이렇게 진료해요. 네. 이런 경우는 앞으로 노동조합이 정상화되는 신호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철도 업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현 정부의 그 노조 원칙 대응 정책이 이 위원장 후보 제로 사태를 불러왔다. 맞네. 근데 이게 노조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위원장 후보 제로라는 사태가 난 적이 또 있었나요? 없죠. 처음인 거죠. 네, 서로 뭐냐면은 네.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노총 네. 위원장 선거 때도 보면은 네. 와, 그 뭐지 다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다 기소됐더만 뭐 네. 선거 자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뒷돈을 주는 거예요. 왜냐 그렇죠. 네. 국회의원들은 지름길이었고 네. 출세가 보장되는 지름길이었고 노조위원장이 예. 승진에 또 지름길이었고 네. 또 막 위세 떨기 참 좋죠. 왜냐면 쫄딱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 사장 나와라 뭐 임원 나와라 뭐 얼마나 뽀다고가 납니까? 네. 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네네. 서로 합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좋은 민주국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만큼 이 정부에서 하는 원칙 대응이 잘 먹혀들고 있고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철도노조 반드시 네.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작은 노조도 아니고 2만 1,000명이나 되는 정말 이렇게 큰 노조에서조차 위원장을 하기 싫어하는데 앞으로도 다른 노조들도 이런 사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네. 1번 타자로 그 준법, 네네. 법치 이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번에 철도에도 반드시 준법의 법치가 네. 통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민노조에서 이 서울교통공사를 고발을 했죠. 네, 앞으로 철도도 이제 고발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정말 규모는 작지만 정말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해주셔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국민노조가 네.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빛과 소금입니다. 한 네. 줄기 빛. 네. 어둠은 결코 네. 민주노총 같은 어둠은 결코 국민노조와 같은 빛을 네. 이길 수 없다. 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정의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번 랩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 예.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 은퇴자, 사형업자, 실업자, 취업진미자, 가정정부, 공무원, 동호회 및 각종 단체, 노인, 학생 등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어떤 분이 그 댓글에다 그러셨더라고요. 백수도 가입 가능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해야죠. 네,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기 위해서, 네, 갖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네, 사실 우리 국민노조는 노동조합적 성격도 있지만 이 세상을 바로잡는 네. 시민단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이 참여해 네. 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의 네. 용사가 돼서 네,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네. 바로잡는 국민노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작은 날개짓이 태풍을 불러올 겁니다. 오, 네, 좋네요. 함께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민노조 가입하실 때는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가입 가능하시고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